손자병법. 부득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심사숙고한 끝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 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 지피지기, 백전불태로 손자병법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아침의 기세는 날카롭고 낮의 기세는 나태해지고 저녁의 기세는 돌아가려는 것이다. 하물며 승산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화는 곧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으로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상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증자가 말하길 경계할지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어진 정치를 실시하시면 그때의 백성들은 상관에게 가까이 대하고 상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상도란 떳떳한 도리와 방책이고 권변이란 임기응변을 말하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구전에 돌입하면 병사들은 둔해져 예봉이 꺾이고 성을 공격하더라도 점차 전력이 떨어진다. 전쟁은 방법이 졸렬하더라도 속공으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아직 교묘하게 지구전을 펼쳐 승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릇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의 이로움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예부터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군의 현명함에 있는 것이다. 적군을 온전하게 둔 채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고 적군을 깨트리는 것은 그 다음이다. 싸울 상대와 싸워서는 안 될 상대를 정확히 아는 자는 승리한다. 장수가 유능하면 군주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나의 주방에 있는 좋은 술과 음식을 병사들에게 나눠 주어라. 앞으로 전쟁에서 나는 병사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겠다. 군대가 싸우기 전에 먼저 스스로 불패의 입지를 만들고 나서 적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전법.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완벽한 수비태세부터 갖추고 적에게 허점이 노출되어 아군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렸다. 수비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공격하는 것은 힘이 여유가 있어서인 것이다. 이목은 기존의 전략을 바꾸지 않고 몇 년 동안 착실하게 군사를 훈련시켜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였다. 이렇듯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마치고 나자 이목은 들판에 가축을 방목하여 흉노가 침입하여 훔쳐가도록 유도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불패의 위치에 서서 적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겁은 용기에서 생기며 약함은 강함에서 생긴다. 강함과 약함은 형세에 달려있다. 인재를 잘 가려서 세력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세력을 맡은 자가 싸우는 것은 마치 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과 같이 한다. 무릇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어렵고 쉬운 형세를 알아야 하니 그 쉬운 곳부터 공격한 뒤에야 그 어려운 곳에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이 스스로 오게 만들고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그 수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 명나라 군대의 패배 원인은 병력을 4곳으로 분산하여 누르하치로 하여금 많은 군사로 적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치명적인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이 먹는 것은 적고 일을 많이 하니 오래 살기가 힘들 것이다. 속임수의 원칙이 유리한지 아닌지 잘 살피고 행동하며 군대의 분산과 집중을 조화롭게 변화시켜야 진정으로 효율적인 군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공이 최선을 다하여 백성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조기는 안심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결국 백기대는 실전 경험 없이 배운 이론만을 맹신하고 변화와 응용할 줄 모르는 꽉 막힌 조갈 같은 사람을 경계하는 장소가 되었다.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에도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이 섞여 있다. 장수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관계에 빠져 수모를 당할 수 있고 군대는 참패하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거듭 유순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부하들의 마음에만 맞게 말하는 것은 도리어 부하들에게 신망을 잃는 것이다. 명령이 평소에 행해지도록 하려면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오직 계책도 없이 적을 쉽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군졸 보기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하여야 그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군졸을 후하게 대하되 부리지 못하고 사랑하되 명령하지 못하고 문란한데도 다스리지 못하면 비유컨대 교만한 아들과 같아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수가 인심을 어루만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남에 모두 일정한 곳이 있어 군중에서는 그를 단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풍이는 항상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전장에선
언제나 선봉했었으며 일신의 부귀영화를 도모하지 않고 군영에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죽었다. 그리하여 사후에 절우라는 시호를 받았다. 오공이 지금 내 자식의 독창을 빨아주었다니 난 이제 그 애가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병사를 다스릴 때에 어진 은혜를 베풀고 또 엄한 기강을 세워야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무릇 병사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약한 척하다가 전투가 개시되면 토끼와 같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적이 미처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 장군이 해야 할 일은 고요함으로써 그윽하게 하고 올바름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다. 병사들은 멸망하는 땅에 던져진 연우라야 존재하고 사지에 처한 후에야 겨우 살아남는다. 지혜로우면서도 화를 잇는 자가 어리석은 자의 경우보다 많으니 더욱 두렵다. 군주는 일시적인 노여움으로 인해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되고 장수는 성냄으로써 전투를 벌여서는 안된다. 명철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가 한번 움직여서 적을 이기고 큰 공을 세움이 남보다 뛰어나는 까닭은 적의 실정을 먼저 파악하기 때문이다.